뭐 네가 뭘 아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진짜 그 댓글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과를 하나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돌려봐요. 근데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시장 예측했었을 때 이제 마린자이 얘기할 때 학군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 마린자이 옆에 있는 해원초 배정이 마린자이에서 안 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멘트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다 달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 좀 뭐 그랬다라고 이제 멘트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방송을 함에 있어서 뭐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은 수정해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말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다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는 멘트들이 뭐라고 지적을 해주셨냐면은 설명은 정확하고 좋은데 하는 부분이 좀 거슬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라는 부분을 좀 자제하면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부터 시장 예측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별로 갖고 왔는데요. 강남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강남은 워낙 올랐는데 제가 계속 픽을 해서 밀었던 단지들이 송파, 그러니까 잠실 아니에요. 송파 이선에 있었던 구축 아파트인데 다들 이제 댓글들이 뭐라고 달렸냐면 그게 송파냐, 그게 아파트냐, 그런 거 왜 사냐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이코롱, 그 다음에 가락쌍용 1차, 문정시형이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했던 멘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예측은 뭐라고 했냐면 오금현대는 재건축으로 날아가면 갭을 메울 거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쌍용 1차는 송파라는 행정구역의 힘과 대단지 위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문정시형을 얘기했을 때 그게 아파트냐 그게 무슨 송파냐 저 외딴 데 떨어져 있는 아파트라서 값어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8억 원대로 송파구 등기를 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에 다 제가 했던 멘트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검증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가 뭘 아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예측을 제가 한 걸 가지고 왔는데 자, 방이코롱 결과 네, 그죠. 구축이라도 입지가 좋으면 문제가 없음을 증명. 이게 단지 사진이 잘못 들어갔네요. 오금현대라고 해놓고 코롱이 들어가 있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오금현대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게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금현대 지금 매물이 잠겨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금역 쪽이랑 방이역 쪽으로 모여있는 꽤 괜찮은 대단지들이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쪽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잠실에서 멀기 때문에 편의성이 안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후랭님하고 영상을 찍을 때도 후랭이님이 이 동네 오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다? 14억대 출발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20억대 한 6억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거래는 많지 않아요. 거래는 많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가락쌍용도 그때 저희가 그 가락쌍용에서 클로징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덕에 조금 뭐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만 있고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14억에서 시작했던 2025년 가격이 20억까지 올라갔다. 제가 문정시형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문정시형. 왜냐면 그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쾌적하기 때문에 여기 상권을 쓰면서 출퇴근에 대한 번거로움만 좀 감수를 하면 송파구에 등기를 칠 수 있는데 8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제 10억 언저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갔는지를 봐야 돼요. 왜? 네. 아까 제가 가구 수에 대한, 세대 수에 대한 그 밑밥을 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리가 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잠깐만 공부를 해보니까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 저 말고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봤을 때 소형평수 들어가도 되는데 행정구역 나온 데는 들어가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빡 하고 쏴버려요. 그러니까 송파니까. 그 송파니까. 쟤들 얘기하죠. 오빠 어디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 행정구역이 중요한 겁니다. 행정구역. 근데 지금 이제 이쪽들도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억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서울의 전세난 심화로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송파구에 그래도 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게 되면 그러니까 46제곱미터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살 수 있어요. 아기를 낳고 사는 것까지는 제가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1, 2인 가구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빠 우리 여기 살면서 여보 우리 여기 살면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갔잖아요. 복도시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럼 잠실 르엘이나 네. 잠내야 같은 거 좀 보면서 뿜뿜했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나중에 하극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엘리트가 구축에 이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입지적으로는 잠실 르엘이랑 잠내야가 조금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도보상으로 그 잠실에 있는 송파에 있는 그 롯데 그 상권을 쓰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새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비슷한 입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르엘은 좋은 브랜드인가요? 안 좋은 브랜드? 좋은 브랜드.
좋은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캐슬 사라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 CF를 찾아보시게 되면 그 안성기 아저씨가 롯데캐슬 아파트 선전하는 그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옛날 영상. 예, 아주 옛날 영상에 보시면 뭐 어디에 살아라고 하는 뭐 질문에 롯데캐슬이라고 답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롯데건설의 새로운 하이엔드 브랜드가 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 이랬을 때 르엘 살아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잠실에 배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르엘이 뭐 한 40, 한 5억, 46억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들을 봤을 때 이 가격을 가지고 강남구에 들어가면 구축에 가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 실제로 똑같은 브랜드인 르엘 어디 있을까요? 강남구에. 어디 있어요? 청담 르엘 있잖아요. 아, 얼마죠? 6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같은 르엘을 가지고 있는데 땅덩이를 어디에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20억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잠실에서 우위에 있는 입지자 좀 좋은 브랜드인 르엘을 선택하는 거고 레미안 아이파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 가격이면 여전히 논조는 똑같습니다. 강남을 가겠다라는 논조지만 잠실에 뭐 터를 두고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그 선택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선택지가 밀리는 분들이 파크리오를 가시는데 파크리오도 이제 평당 1억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그거 좋은 거 모르냐. 나도 좋은 거 안다. 근데 못 사지 않느냐. 그럼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거를 가져와 봐라라고 해서 여기 문정시형을 갖고 온 거예요. 8억. 8억은 뭐 너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적당히 서울에서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러는 분들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아파트냐라고 했는데 10억 클럽에 올라. 특히나 하반기에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왜? 사람들이 이제 밀려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1인 가구이거나 신혼부부인 분들이 야 모르겠어 하고 그냥 지르는 거죠. 근데 잘 지르신 거예요. 방이 코롱이랑 오금현대 그 주변으로 해서 갭 메우기를 할 거다. 구축이라도 입지가 좋으면 문제가 없음을 증명을 했고 오금현대 매물 잠김으로 낙수 효과. 코롱도 올라갔다. 그리고 오금현대도 올라갔다. 오금현대도 매물이 없어요 지금. 그죠? 자 그리고 가락쌍용 저희가 지난번 후랭이님하고 송파 시그니엘 딱 찍고 나서 이선 가서 여기 사도 됩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엘리트 좋은 건 다 아시니까. 잠실주공 좋은 거 다 아시고 장미 좋은 거 아시니까 이거는 넘사벽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선에 있는 20억대 아니면 10억대 중후반으로 되어 있는 단지들 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악플이 막 바바바바바 달렸잖아요. 악플이 무슨 뭐 총알 쏘듯이 막 달려 있었거든요. 네가 뭘 아는 거냐 막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런 댓글도 있어요. 부동산도 이제 엔터 시대가 온 것 같다. 지방에서 사투리 쓰는 애가 서울 아파트를 왜 이렇게 잘 아냐 뭐 그런 멘트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여러분 저 목숨 걸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엔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되게 이렇게 진중한 멘트로 하고 있는데 예. 그 제가 나름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클로징 때 무시하셨던 가락쌍용도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졌다가 이제 상방을 치고 올라가서 이제 20억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 이제 매물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악플의 그 최상단에 언급을 해주셨던 문정시형이 무슨 송파구냐라고 얘기하셨던 것들도 10억이다. 놀랐습니다. 제 말이 다 맞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포. 마포 나왔습니다. 마포에. 마포. 네, 마포도 댓글이 참 예. 많았습니다. 너 마포에 갖고 있냐? 왜 맨날 마포만 얘기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화 현대를 살아봤냐라는 등의 이제 멘트도 많았고, 자 그다음에 뭐 네가 마포에 갖고 있어 마포에 안 갖고 있어요. 마포에 안 갖고 있고 저희는 갖고 있는 물건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매물을 현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했었는데 상록에 대한 악플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도화 단지에 대한 악플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태형 아파트를 했는데 왜 뭐 웰스트림이랑 저기 이제 그 광흥창 아래로 한강 보이는 아파트까지 얘기를 안 했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후랭이님이랑 한 달 내내 방송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성비로 갈 수 있는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광흥창역 아래로 한강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실제로 25억, 30억이 넘어요. 그럼 마포를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가격이 생각하는 것들이 한 10억 중반에서만 20억 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원래 마그자랑 마푸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원래 30억까지 막 뚫고 올라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파트들은 되게 살기 좋은 아파트고요. 마포에 사시면서 한강변을 누리는 생활 수준이 높은 분들이 누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때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랑자에도 저 그냥 스쳐서만 지나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막 최상단에 있는 것들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건 사람들이 뭐 10억 아니면 뭐 15 언더로 해서 접근 가능한 단지들에 대해서 수없이 달렸던 그 약간 뭐 이제 전쟁 때 막 총알을 쏘듯이 그렇게 악플들이 달렸던 단지들에 대해서 이제 복귀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록 아파트가 분양가가 1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억 곧 넘길 거예요라고 했는데 이제 10억이 넘고 이제 12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하반기 넘어갔어요. 호가는 14억을 돌파했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11억에서 11억 7천까지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도식이 구축. 구축 57, 57. 57. 근데 거래 건수는 많지 않다. 얘기 드렸죠. 거래 건수가 많지 않지만 상방을 치고 올라가거나 보합세로 갈 건데 그때 특정 단지들에서 사람들이 밀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슈팅이 나올 거다. 빵! 이렇게 나왔는데 나왔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도화에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이렇게 차를 돌려서 나와가지고 이마트 있는 그 언덕으로 뒤에 넘어가서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은 상권을 쓸 수 있고 400m 내외로 공동역으로 갈 수 있다. 영상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좋아 보이는데. 친구가 어떻게 사냐는 말에 마포에 산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 영상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언덕이라고 그게 무슨 뭐 마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억 클럽에 빡 안착을 하고 공동역세권 개발과 호재와 매물내서 매물이 잠겨버렸습니다. 8사가. 거래량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때 태형 아파트, 태형 아파트 대흥 역세권의 초품화 대단지의 신고가 행진인데 학원가 형성이랑 실거주 만족도로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태형 아파트 복도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태형 아파트 언급할 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 앞에 롯데마트가 있는 거에 대해서 생활 여건과 생활 수준이 나오는 거고 생활 편의성을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막 있어요. 뭐 그런 마트 따위가 무슨 아파트 가격에 뭐 실거주 뭐 그런 것들이 되냐고 막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했을 때 뭐 한 15억, 16억 뭐 이때 돌파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20억 넘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날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근거가 제가 진짜 현장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온 건데 그때 수없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그게 무슨 근거가 되냐라고 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댓글을 남기시는 거에 대해서 악플을 달아주시는 건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놀랬던 게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분들이 어떤지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송희구 작가님 영상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게시판에 글이 올랐더라고요. 송희구 그 작가님 게시판이랑 유튜브 막 이런 데다가 왜 자기 아파트 언급 안 하냐고 뭐 온갖 인신공격성 악플을 달고 막 협박을 하고 뭐 돈을 주겠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왜 비싸게 받냐고 막 이렇게 악플들을 달았대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 방송하는 사람 마음이지.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에 대고 자꾸 긁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W도 한번 언급을 할 건데 W가 좋은 아파트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돈이면 다른 선택을 하겠다지 뭐 W를 살아봤냐 안 살아봤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네가 뭐에 대해서 아냐 이런 얘기는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마인드 계속 가지고 계시면 자산이 녹는다니까요. 그 터보 832 그분 아세요? 네. 그분도 얼마 전에 얼마는 아니에요. 좀 됐는데 그 W하고 막 해운대 나오셔가지고 막 방송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일진이 와서 부산에 유튜버들 압살한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좁고 쾌적한 집들이 왜 개포의 20평대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 거냐고 그 방송에 멘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의 지가에 대한 그 가격과 사람들이 선택하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부산에서 W에 사는 분들이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W를 뭐 안 산다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의견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발 영상을 좀 오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제 영상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가는데 그걸 다 안 보시고 처음에 나오는 2, 3분만 보시고 나서 막 악플을 막 무자비하게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절대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상록도 도화현대도 그 다음에 대흥 태형 아파트도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죠? 욕망을 억누를수록 핵심지는 폭발한다. 왜? 갖고 싶으니까. 사람은 못 가지면 더 갖고 싶거든요. 마포구의 신축숲 속에서 알짜 구축을 선점해야 된다. 결국 뭐다? 입지는 영원하고 신축은 구축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포 구축 이야기였고요. 예. 아, 성동. 예, 또 타이거님이 언덕이라고 또 좋아하시는.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예. 서울숲 부르지오도 한강변 입지에 뷰가 나오면 마포보다 또 낫다라고 했더니 막 악플이 막 진짜 무슨 다트에다가 그 다트 던지듯이 막 팍팍팍팍팍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 마포에서는 지금 뷰가 나오는 아파트들이 되게 제한적인데 성동구는 그 한강 라인을 따고 쭉 언덕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거기서 뷰를 가지는 아파트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포구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좋아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호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숲 푸르지오에도 뷰가 나오는 것들은 마포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1차는 30억을 호가하고 2차가 갭매 오기를 하면서
빵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성수동 개발의 수혜와 한강 조망의 희소성. 지금 만약에 성수동이 개발이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숲이랑 그 옥수 금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주보게 되는 그 각에서 보이는 뷰들 자체의 가치가 어떨까요?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한강 라인 쪽을 쭉 다 메워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마포가 낫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포의 가격을 못 따라간다고 하면 나는 성동구에다가 언덕에 비록 있지만 역세권이 나오는 금호두산이나 서울숲 푸르지오나 이런 특정 단지들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올라갔다. 그리고 레미안, 옥수, 리버젠도 마찬가지다. 거래가 많이 없지만 20억 돌파해서 강남 진입 대기 수요의 쏠림으로 인해서 동호대교만 건너면 압구정과 강남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단 가격의 상승폭은 빠르지 않다. 거래량 자체도 많지 않고 빠르지 않다. 자, 그리고 옥수 하이츠도 초역세권 한강뷰의 재건축 미래 가격 2배 이상 예상하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재건축 사업성 기대감에 압도적 입지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보합세로 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강뷰를 가지는 언덕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언덕이잖아요. 그러면 앞이 막히지 않는 조망으로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게 유일한 게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강북의 지역이 흑석인데 네.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이 막 30한 중반대를 막 뚫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명수현대랑 한강현대 쪽에서 이제 나고자란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거기 입주민분들이 얘기를 나누는 게 그렇대요. 지금 그분이 50대 중반인데 자기 살아생전에 이 아파트가 새거가 안 될 것 같아요. 50인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러니까 그 속도나 그런 것들을 그 실제로 사는 현장에 느끼는 분들이 체감 속도와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보는 사람들하고 체감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50대 중후반인 분들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실제로 살기도 좋은 곳들이 살기가 훨씬 좋잖아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들에 대해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옥수가 있는 금호가 있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활 여건이 나올 거고 거기에 있는 이제 뭐 금호 지금 재개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뭐 이제 뒤로 해가지고 뭐 약수하이트 뒤쪽으로 붙어 있는 뭐 신당하고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뭐 거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옥수가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흑석도 지금 뭐 9하고 10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될 거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못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제 북항을 잠깐 언급을 하면 20년 뒤, 30년 뒤의 변화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나요? 20년 뒤에 부자가 되고 싶나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동구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가격이 최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보합세인데 역시나 예상했던 바대로 흘러갔다.